안녕하세요. 주부책방입니다. 오늘은 1868년 발표된 세계적인 고전 리드 루먼, 미국의 한 작은 집에서 살아가는 네 자매 매그, 조, 베스, 에이미, 부유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작은 일상 속에서 성장해가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보세요. 조용한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얇은 눈이 내리고 작은 집 안에는 네 자매가 난로 주변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 집은 아주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꽤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 있었고 어머니는 가족을 돌보며 작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다른 어느 집보다 따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큰딸 매그는 가장 어른스러운 자매였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하며 언제나 동생들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예쁜 옷과 멋진 집을 꿈꾸는 조금은 평범한 소녀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둘째 조는 좀 특별했습니다. 긴 머리를 대충 묶고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조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멋진 작가가 될 거야. 조에게 세상은 끝없는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셋째 베스는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작은 피아노를 연주할 때면 그 음악은 집안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막내 에이미는 예술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고집스럽기도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큰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네 자매는 조금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없겠지? 매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베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에게는 뭔가 해드리고 싶어. 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 돈을 모아 조금씩 모아서 엄마에게 선물을 사드리자. 조가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큰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작은 장갑, 따뜻한 손수건, 작은 꽃, 그 무엇이든 어머니를 생각하며 고른 것이라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모두가 맘이라고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마미는 언제나 침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자란다. 그날 밤 네 자매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자신이 가진 작은 돈으로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난로의 불이 천천히 잦아들고 창밖의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매는 조금씩 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가올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지은 환한 미소. 그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네 자매는 작은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에는 하얀 서리가 맺혀 있었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집안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따뜻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집안 흉면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따뜻한 빵, 조금의 우유, 그리고 작은 사과 몇 개. 하지만 그 식탁에는 항상 우둠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조의 머리는 여전히 잠에서 막 깬 것처럼 엉켜져 있었고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밤새 읽었지? 매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어. 곧 베스도 내려왔습니다. 베스는 항상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옆에 앉아 부드러운 손길로 짧은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은 아침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에이미가 나타났습니다. 에이미는 여전히 덜 깬 얼굴이었지만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에이미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야. 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있는 날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마미가 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미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마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아주 가난한 가족이 있어. 네 자매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이 많지만 먹을 것이 거의 없단다. 잠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매그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침 식사를 그 가족에게 드리면 어떨까요? 조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뻐할 거야. 에이미도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날 아침 네 자매는 자신이 먹을 음식을 모두 모았습니다. 빵, 우유, 과일, 작은 음식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매우 컸습니다. 차가운 겨울거리. 네 자매는 음식을 들고 가난한 가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매우 작았고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그는 조용히 음식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네 자매의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는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가 보낸 크리스마스 중 가장 좋은 날 같아. 베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그리고 그날 오후 작은 집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네 자매는 집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베스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고 조는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매그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새로 이사온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리였습니다. 조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년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는 매그에게 말했습니다. 나 저 소년이 궁금해. 매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 너는 늘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지. 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며칠 후 작은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매그와 조는 그곳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조는 무도회에서 조금 지루해하고 있었습니다. 춤추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롤이었습니다. 춤추지 않나요? 로리가 물었습니다. 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춤보다 이야기하는 게 좋아. 로리도 웃었습니다. 그럼 이야기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책 이야기, 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 그날 이후 로리는 네 자매의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도 읽고 이야기도 만들고 웃으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에는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네 자매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따뜻한 추억들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 소리에서도 어딘가 봄의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매의 작은 집에서도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종종 거울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나 멋진 파티를 상상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불평하진 않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조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으며 시간이 얼마 지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모험 이야기, 유령 이야기, 용감한 주인공들의 이야기. 조는 언젠가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베스는 집안에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꿈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 있으며 그녀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미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꽃의 풍경. 그녀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종이 위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에이미는 언젠가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조와 로리는 밖에서 눈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처럼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집안 창문에서 매그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는 정말 자애로운 아이야. 매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도 언젠가 어른이 되겠지. 집안에서 베스는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밖에서 뛰어노는 조와 로리의 웃음소리와 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 집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네 가지 서로 다른 꿈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이미는 학교에서 돌아오며 조금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 그녀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멋진 그림독을 가지고 있었어.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게 없어. 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잖아. 하지만 그 말은 에이미를 더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미는 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조는 늘 그렇게 말해. 하지만 나는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해. 그날 밤 에이미는 조의 책상 위에 놓인 원고를 보았습니다. 조가 열심히 쓰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에이미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동적으로 조의 원고를 난로에 넣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조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원고가 어디 갔지? 잠시 후 에이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태워버렸어. 그 순간 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원고는 오랫동안 노력해서 쓴 이야기였습니다. 조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조는 에이미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네 자매는 함께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러 나갔습니다. 조는 여전히 에이미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에게 함께 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몰래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얼음 위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갑자기 얼음이 깨졌습니다. 에이미가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조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곧바로 달려가 에이미를 끌어올렸습니다. 에이미는 추위와 놀람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에이미. 에이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화해했습니다. 조는 그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화가 오래 남아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네 자매의 작은 집에는 다시 평온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앞으로도 기쁨과 슬픔이 함께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의 나무에는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작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매의 삶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우며 어머니를 돕는 것을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쁜 드레스와 멋진 파티에 대한 따뜻한 소녀다운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원고가 사라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종이 위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에게 글쓰기는 숨 쉬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로리는 거의 매일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집의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와 로리는 종종 책을 함께 읽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베스는 여전히 조용한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음악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시 일을 멈추고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에이미도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그림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안에는 각자의 꿈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스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홍열입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베스를 간호했습니다. 매그와 조 그리고 에이미도 모두 베스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안에는 예전처럼 웃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베스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모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베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는 베스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 조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다행히도 베스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랑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그는 한 청년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블록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존 블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그, 당신을 좋아합니다. 매그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작은 집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내 자매는 점점 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조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조는 그 신문을 들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내 글이 실렸어. 그날 집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이미는 예술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베스는 여전히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작은 집안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매그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고 조는 계속 글을 쓰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예술을 꿈꾸고 사랑하고 있었고 베스는 음악은 여전히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네 자매는 다시 한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 말입니다. 난로의 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었어. 매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였지. 베스는 부드럽게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은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네 자매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을. 조용한 밤 작은 집에는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따뜻한 고전 이야기 루이사 메이 올콧의 고전소설 리틀 우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사추세츠의 작은 마을 마치 가문에는 네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매그, 독립적인 조, 내성적인 베스, 그리고 장난기 많은 에이미가 바로 그들입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계신 동안 자매들은 서로 도우며 평온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조는 책 읽기와 글쓰기를 사랑했고 매그는 가족을 돌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베스는 소소한 음악과 요리를 좋아하며 조용히 하루를 보냈고 에이미는 예술적 재능을 꿈꾸며 그림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 자매들은 서로의 일상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눕니다. 매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드레스와 작은 마을 모임을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조는 새로운 글을 쓰며 마음속 고민과 희망을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베스는 가족의 건강과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에이미는 그림과 재능을 선보이며 장난스러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합니다. 그들은 작은 웃음과 일상이 집안 전체에 포근한 온기를 채웁니다. 조는 더 넓은 세상과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작은 마을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사랑, 책임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의 고민은 자매들에게도 전해지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만듭니다. 매그는 소년과의 첫 만남을 가지며 설렘을 느낍니다. 조와 베스, 에이미는 서로의 반응을 보며 조심스럽게 조언과 농락을 나눕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자매들은 깨닫습니다. 이 시기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과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배웁니다. 가족에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 상황이 자녀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단단하게 버텨나갑니다. 베스는 아픈 몸을 조심하며 가족을 걱정하고 조와 매그는 집안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에이미는 예술과 재능을 통해 가족에게 작은 희망을 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매들은 각자의 장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매그는 책임감 있는 성숙함을 배우고 조는 독립심과 글쓰기의 힘을 발견합니다. 베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내면의 평가를 유지하고 에이미는 예술적 꿈과 창의를 발휘하는 법을 익힙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성격과 재능을 존중하며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자매들은 친구들과 교류하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합니다. 조는 작가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매그는 사랑과 우정을 동시에 배우며 성장합니다. 베스와 에이미도 각자의 길에서 우정을 쌓으며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오해와 갈등도 있지만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각 자매는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조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세상을 넓히고 매그는 사랑과 책임을 겸비한 선택을 합니다. 베스는 건강과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에이미는 예술가로서 자신의 꿈을 쫓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매들은 성장과 변화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갈등과 오해가 있었던 순간들을 지나 자매들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매그와 조는 가족과 친구들과 화해하며 베스와 에이미 역시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서로의 길을 존중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연대를 느끼며 가족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자매는 서로의 삶과 선택을 축복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평화를 느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우정, 성장과 책임감이 어우러진 따뜻한 이야기로 완벽한 평온함을 제공합니다. 조용한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얇은 눈이 내리고 작은 집 안에는 네 자매가 난로 주변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 집은 아주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꽤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 있었고 어머니는 가족을 돌보며 작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다른 어느 집보다 따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큰딸 매그는 가장 어른스러운 자매였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하며 언제나 동생들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예쁜 옷과 멋진 집을 꿈꾸는 조금은 평범한 소녀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둘째 조는 좀 특별했습니다. 긴 머리를 대충 묶고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조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멋진 작가가 될 거야. 조에게 세상은 끝없는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셋째 베스는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작은 피아노를 연주할 때면 그 음악은 집안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막내 에이미는 예술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고집스럽기도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큰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네 자매는 조금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없겠지? 매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베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에게는 뭔가 해드리고 싶어. 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 돈을 모아 조금씩 모아서 엄마에게 선물을 사드리자. 조가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큰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작은 장갑, 따뜻한 손수건, 작은 꽃, 그 무엇이든 어머니를 생각하며 고른 것이라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모두가 맘이라고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마미는 언제나 침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자란다. 그날 밤 네 자매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자신이 가진 작은 돈으로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난로의 불이 천천히 잦아들고 창밖의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매는 조금씩 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가올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지은 환한 미소. 그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네 자매는 작은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에는 하얀 서리가 맺혀 있었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집안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따뜻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집안 흉면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따뜻한 빵, 조금의 우유, 그리고 작은 사과 몇 개. 하지만 그 식탁에는 항상 우둠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조의 머리는 여전히 잠에서 막 깬 것처럼 엉켜져 있었고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밤새 읽었지? 매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어. 곧 베스도 내려왔습니다. 베스는 항상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옆에 앉아 부드러운 손길로 짧은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은 아침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에이미가 나타났습니다. 에이미는 여전히 덜 깬 얼굴이었지만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에이미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야. 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있는 날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마미가 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미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마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근처에 아주 가난한 가족이 있어 네 자매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이 많지만 먹을 것이 거의 없단다. 잠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매그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침 식사를 그 가족에게 드리면 어떨까요? 조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뻐할 거야. 에이미도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날 아침 네 자매는 자신이 먹을 음식을 모두 모았습니다. 빵, 우유, 과일, 작은 음식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매우 컸습니다. 차가운 겨울거리. 네 자매는 음식을 들고 가난한 가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매우 작았고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그는 조용히 음식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네 자매의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는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가 보낸 크리스마스 중 가장 좋은 날 같아. 베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그리고 그날 오후 작은 집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네 자매는 집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베스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고 조는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매그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새로 이사온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리였습니다. 조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년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는 매그에게 말했습니다. 나 저 소년이 궁금해. 매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 너는 늘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지. 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며칠 후 작은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매그와 조는 그곳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조는 무도회에서 조금 지루해하고 있었습니다. 춤추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로리였습니다. 춤추지 않나요? 로리가 물었습니다. 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춤보다 이야기하는 게 좋아. 로리도 웃었습니다. 그럼 이야기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책 이야기, 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 그날 이후 로리는 네 자매의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도 읽고 이야기도 만들고 웃으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에는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네 자매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따뜻한 추억들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 소리에서도 어딘가 봄의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매의 작은 집에서도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종종 거울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나 멋진 파티를 상상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불평하진 않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조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으며
시간이 얼마 지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모험 이야기, 유령 이야기, 용감한 주인공들의 이야기. 저는 언젠가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베스는 집안에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꿈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 있으며 그녀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미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꽃의 풍경. 그녀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종이 위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에이미는 언젠가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조와 로리는 밖에서 눈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처럼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집안 창문에서 매그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는 정말 자애로운 아이야. 매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도 언젠가 어른이 되겠지. 집안에서 베스는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밖에서 뛰어노는 조와 로리의 웃음소리와 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 집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4가지 서로 다른 꿈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이미는 학교에서 돌아오며 조금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 그녀는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멋진 그림독을 가지고 있었어.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게 없어. 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잖아. 하지만 그 말은 에이미를 더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미는 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조는 늘 그렇게 말해. 하지만 나는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해. 그날 밤 에이미는 조의 책상 위에 놓인 원고를 보았습니다. 조가 열심히 쓰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에이미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동적으로 조의 원고를 난로에 넣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조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원고가 어디 갔지? 잠시 후 에이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태워버렸어. 그 순간 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원고는 오랫동안 노력해서 쓴 이야기였습니다. 조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조는 에이미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자매는 함께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러 나갔습니다. 조는 여전히 에이미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에게 함께 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몰래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얼음 위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갑자기 얼음이 깨졌습니다. 에이미가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조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곧바로 달려가 에이미를 끌어올렸습니다. 에이미는 추위와 놀람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에이미. 에이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화해했습니다. 조는 그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화가 오래 남아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4자매의 작은 집에는 다시 평온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앞으로도 기쁨과 슬픔이 함께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의 나무에는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작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자매의 삶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우며 어머니를 돕는 것을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쁜 드레스와 멋진 파티에 대한 따뜻한 소녀다운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원고가 사라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종이 위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에게 글쓰기는 숨 쉬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로리는 거의 매일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집의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와 로리는 종종 책을 함께 읽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베스는 여전히 조용한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음악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시 일을 멈추고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에이미도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그림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안에는 각자의 꿈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스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홍열입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베스를 간호했습니다. 매그와 조 그리고 에이미도 모두 베스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안에는 예전처럼 웃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베스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모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베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는 베스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 조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다행히도 베스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랑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그는 한 청년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블록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존 블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그, 당신을 좋아합니다. 매그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작은 집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네 자매는 점점 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조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조는 그 신문을 들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내 글이 실렸어. 그날 집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이미는 예술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베스는 여전히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작은 집안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매그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고 조는 계속 글을 쓰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예술을 꿈꾸고 사랑하고 있었고 베스는 음악은 여전히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네 자매는 다시 한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 말입니다. 난로의 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었어. 매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였지. 베스는 부드럽게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은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네 자매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을. 조용한 밤 작은 집에는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얇은 눈이 내리고 작은 집 안에는 네 자매가 난로 주변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 집은 아주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꽤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 있었고 어머니는 가족을 돌보며 작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다른 어느 집보다 따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큰딸 매그는 가장 어른스러운 자매였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하며 언제나 동생들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예쁜 옷과 멋진 집을 꿈꾸는 조금은 평범한 소녀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둘째 조는 좀 특별했습니다. 긴 머리를 대충 묶고 책을 읽거나 이야기에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조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멋진 작가가 될 거야. 조에게 세상은 끝없는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셋째 베스는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작은 피아노를 연주할 때면 그 음악은 집안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막내 에이미는 예술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고집스럽기도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큰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네 자매는 조금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없겠지? 매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베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에게는 뭔가 해드리고 싶어. 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 돈을 모아 조금씩 모아서 엄마에게 선물을 사드리자. 조가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큰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작은 장갑, 따뜻한 손수건, 작은 꽃, 그 무엇이든 어머니를 생각하며 고른 것이라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모두가 맘이라고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마미는 언제나 침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자란다. 그날 밤 네 자매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자신이 가진 작은 돈으로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난로의 불이 천천히 잦아들고 창밖의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매는 조금씩 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가올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지은 환한 미소. 그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네 자매는
작은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에는 하얀 서리가 맺혀 있었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집안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따뜻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집안 흉면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따뜻한 빵, 조금의 우유, 그리고 작은 사과 몇 개. 하지만 그 식탁에는 항상 우둔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조의 머리는 여전히 잠에서 막 깬 것처럼 엉켜져 있었고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밤새 읽었지? 매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어. 곧 베스도 내려왔습니다. 베스는 항상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옆에 앉아 부드러운 손길로 짧은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은 아침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헤이미가 나타났습니다. 헤이미는 여전히 덜 깬 얼굴이었지만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헤이미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야. 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있는 날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마미가 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미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마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아주 가난한 가족이 있어. 네 자매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이 많지만 먹을 것이 거의 없단다. 잠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매그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침 식사를 그 가족에게 드리면 어떨까요? 조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뻐할 거야. 에이미도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날 아침 네 자매는 자신이 먹을 음식을 모두 모았습니다. 빵, 우유, 과일, 작은 음식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매우 컸습니다. 차가운 겨울거리. 네 자매는 음식을 들고 가난한 가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매우 작았고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그는 조용히 음식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네 자매의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는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가 보낸 크리스마스 중 가장 좋은 날 같아. 베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그리고 그날 후 작은 집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후 네 자매는 집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베스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고 조는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매그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새로 이사온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리였습니다. 조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년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는 매그에게 말했습니다. 나 저 소년이 궁금해.
매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 너는 늘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지. 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며칠 후 작은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매그와 조는 그곳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조는 무도회에서 조금 지루해하고 있었습니다. 춤추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로리였습니다. 춤추지 않나요? 로리가 물었습니다. 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춤보다 이야기하는 게 좋아. 로리도 웃었습니다. 그럼 이야기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책 이야기, 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 그날 이후 로리는 네 자매의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도 읽고 이야기도 만들고 웃으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에는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네 자매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따뜻한 추억들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 소리에서도 어딘가 봄의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매의 작은 집에서도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종종 거울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나 멋진 파티를 상상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불평하진 않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조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으며 시간이 얼마 지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모험 이야기, 유령 이야기, 용감한 주인공들의 이야기. 조는 언젠가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베스는 집안에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꿈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 있으며 그녀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미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꽃의 풍경. 그녀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종이 위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에이미는 언젠가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조와 로리는 밖에서 눈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처럼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집안 창문에서 매그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는 정말 자애로운 아이야. 매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도 언젠가 어른이 되겠지. 집 안에서 베스는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밖에서 뛰어노는 조와 로리의 웃음소리와 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 집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네 가지 서로 다른 꿈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이미는 학교에서 돌아오며 조금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 그녀는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멋진 그림독을 가지고 있었어.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게 없어. 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잖아. 하지만 그 말은 에이미를 더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미는 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조는 늘 그렇게 말해. 하지만 나는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해. 그날 밤 에이미는 조의 책상 위에 놓인 원고를 보았습니다. 조가 열심히 쓰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에이미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동적으로 조의 원고를 난로에 넣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조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원고가 어디 갔지? 잠시 후 에이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태워버렸어. 그 순간 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원고는 오랫동안 노력해서 쓴 이야기였습니다. 조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조는 에이미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네 자매는 함께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러 나갔습니다. 조는 여전히 에이미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에게 함께 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몰래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얼음 위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갑자기 얼음이 깨졌습니다. 에이미가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조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곧바로 달려가 에이미를 끌어올렸습니다. 에이미는 추위와 놀람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에이미. 에이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화해했습니다. 조는 그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화가 오래 남아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네 자매의 작은 집에는 다시 평온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앞으로도 기쁨과 슬픔이 함께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의 나무에는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작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매의 삶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우며 어머니를 돕는 것을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쁜 드레스와 멋진 파티에 대한 따뜻한 소녀다운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원고가 사라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종이 위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에게 글쓰기는 숨 쉬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로리는 거의 매일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집의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와 로리는 종종 책을 함께 읽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베스는 여전히 조용한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음악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시 일을 멈추고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에이미도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그림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안에는 각자의 꿈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스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홍열입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베스를 간호했습니다. 매그와 조 그리고 에이미도 모두 베스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안에는 예전처럼 웃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베스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모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베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는 베스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 조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다행히도 베스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랑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그는 한 청년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블록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존 블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그, 당신을 좋아합니다. 매그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작은 집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네 자매는 점점 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존은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존은 그 신문을 들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내 글이 실렸어. 그날 집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이미는 예술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베스는 여전히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작은 집안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매그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고 존은 계속 글을 쓰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예술을 꿈꾸고 사랑하고 있었고 베스는 음악은 여전히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네 자매는 다시 한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 말입니다. 난로의 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었어. 매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였지. 베스는 부드럽게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은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네 자매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을. 조용한 밤 작은 집에는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얇은 눈이 내리고 작은 집 안에는 네 자매가 난로 주변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 집은 아주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꽤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 있었고 어머니는 가족을 돌보며 작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다른 어느 집보다 따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큰딸 매그는 가장 어른스러운 자매였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하며 언제나 동생들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예쁜 옷과 멋진 집을 꿈꾸는 조금은 평범한 소녀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둘째 존은 좀 특별했습니다. 긴 머리를 대충 묶고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존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멋진 작가가 될 거야. 조에게 세상은 끝없는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셋째 베스는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작은 피아노를 연주할 때면 그 음악은 집안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막내 에이미는 예술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고집스럽기도 했지만 그
그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큰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네 자매는 조금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없겠지? 매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베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에게는 뭔가 해드리고 싶어. 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 돈을 모아 조금씩 모아서 엄마에게 선물을 사드리자. 조가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큰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작은 장갑, 따뜻한 손수건, 작은 꽃, 그 무엇이든 어머니를 생각하며 고른 것이라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모두가 맘이라고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마미는 언제나 침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자란다. 그날 밤 네 자매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자신이 가진 작은 돈으로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난로의 불이 천천히 잦아들고 창밖의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매는 조금씩 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가올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지은 환한 미소. 그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네 자매는 작은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에는 하얀 서리가 맺혀 있었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집안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따뜻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집안 흉면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따뜻한 빵, 조금의 우유, 그리고 작은 사과 몇 개. 하지만 그 식탁에는 항상 우둔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조의 머리는 여전히 잠에서 막 깬 것처럼 엉켜져 있었고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밤새 읽었지? 매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어. 곧 베스도 내려왔습니다. 베스는 항상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옆에 앉아 부드러운 손길로 짧은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은 아침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헤이미가 나타났습니다. 헤이미는 여전히 덜 깬 얼굴이었지만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헤이미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야. 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있는 날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마미가 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미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마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아주 가난한 가족이 있어. 네 자매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이 많지만 먹을 것이 거의 없단다. 잠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매그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침 식사를 그 가족에게 드리면 어떨까요? 조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뻐할 거야. 에이미도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날 아침
네 자매는 자신이 먹을 음식을 모두 모았습니다. 빵, 우유, 과일, 작은 음식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매우 컸습니다. 차가운 겨울거리. 네 자매는 음식을 들고 가난한 가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매우 작았고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그는 조용히 음식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네 자매의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는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가 보낸 크리스마스 중 가장 좋은 날 같아. 베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그리고 그날 오후 작은 집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네 자매는 집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베스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고 조는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매그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새로 이사온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리였습니다. 조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년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는 매그에게 말했습니다. 나 저 소년이 궁금해. 매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 너는 늘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지. 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며칠 후 작은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매그와 조는 그곳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조는 무도회에서 조금 지루해하고 있었습니다. 춤추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로리였습니다. 춤추지 않나요? 로리가 물었습니다. 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춤보다 이야기하는 게 좋아. 로리도 웃었습니다. 그럼 이야기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책 이야기, 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 그날 이후 로리는 네 자매의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도 읽고 이야기도 만들고 웃으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에는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네 자매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따뜻한 추억들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 소리에서도 어딘가 봄의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매의 작은 집에서도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종종 거울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나 멋진 파티를 상상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불평하진 않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조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으며 시간이 얼마 지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모험 이야기, 유령 이야기, 용감한 주인공들의 이야기. 조는 언젠가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베스는 집안에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꿈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 있으며 그녀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미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꽃새, 풍경. 그녀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종이 위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에이미는 언젠가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조와 로리는 밖에서 눈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처럼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집안 창문에서 매그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는 정말 자애로운 아이야. 매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도 언젠가 어른이 되겠지. 집 안에서 베스는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밖에서 뛰어노는 조와 로리의 웃음소리와 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 집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4가지 서로 다른 꿈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이미는 학교에서 돌아오며 조금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 그녀는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멋진 그림독을 가지고 있었어.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게 없어. 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잖아. 하지만 그 말은 에이미를 더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미는 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조는 늘 그렇게 말해. 하지만 나는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해. 그날 밤 에이미는 조의 책상 위에 놓인 원고를 보았습니다. 조가 열심히 쓰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에이미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동적으로 조의 원고를 난로에 넣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조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원고가 어디 갔지? 잠시 후 에이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태워버렸어. 그 순간 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원고는 오랫동안 노력해서 쓴 이야기였습니다. 조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조는 에이미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자매는 함께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러 나갔습니다. 조는 여전히 에이미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에게 함께 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몰래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얼음 위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갑자기 얼음이 깨졌습니다. 에이미가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조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곧바로 달려가 에이미를 끌어올렸습니다. 에이미는 추위와 놀람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에이미. 에이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화해했습니다. 조는 그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화가 오래 남아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4자매의 작은 집에는 다시 평온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앞으로도 기쁨과 슬픔이 함께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의 나무에는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작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자매의 삶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우며 어머니를 돕는 것을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쁜 드레스와 멋진 파티에 대한 따뜻한 소녀다운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원고가 사라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종이 위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에게 글쓰기는 숨 쉬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로리는 거의 매일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집의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와 로리는 종종 책을 함께 읽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베스는 여전히 조용한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음악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시 일을 멈추고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에이미도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그림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안에는 각자의 꿈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스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홍열입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베스를 간호했습니다. 매그와 조, 그리고 에이미도 모두 베스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안에는 예전처럼 웃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베스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모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베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는 베스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 조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다행히도 베스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랑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그는 한 청년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블록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존 블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그, 당신을 좋아합니다. 매그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작은 집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네 자매는 점점 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조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조는 그 신문을 들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내 글이 실렸어. 그날 집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이미는 예술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베스는 여전히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작은 집안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매그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고 조는 계속 글을 쓰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예술을 꿈꾸고 사랑하고 있었고 베스는 음악은 여전히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네 자매는 다시 한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 말입니다. 난로의 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었어. 매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였지. 베스는 부드럽게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은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네 자매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을. 조용한 밤 작은 집에는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얇은 눈이 내리고 작은 집 안에는 네 자매가 난로 주변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 집은 아주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꽤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 있었고 어머니는 가족을 돌보며 작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다른 어느 집보다 따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큰딸 매그는 가장 어른스러운 자매였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하며 언제나 동생들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예쁜 옷과 멋진 집을 꿈꾸는 조금은 평범한 소녀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둘째 조는 좀 특별했습니다. 긴 머리를 대충 묶고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조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멋진 작가가 될 거야. 조에게 세상은 끝없는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셋째 베스는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작은 피아노를 연주할 때면 그 음악은 집안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막내 에이미는 예술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고집스럽기도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큰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네 자매는 조금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없겠지? 매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베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에게는 뭔가 해드리고 싶어. 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 돈을 모아 조금씩 모아서 엄마에게 선물을 사드리자. 조가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큰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작은 장갑, 따뜻한 손수건, 작은 꽃, 그 무엇이든 어머니를 생각하며 고른 것이라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모두가 맘이라고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마미는 언제나 침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자란다. 그날 밤 네 자매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자신이 가진 작은 돈으로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난로의 불이 천천히 잦아들고 창밖의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매는 조금씩 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가올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지은 환한 미소. 그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네 자매는 작은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에는 하얀 서리가 맺혀 있었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집안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따뜻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집안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따뜻한 빵, 조금의 우유, 그리고 작은 사과 몇 개. 하지만 그 식탁에는 항상 우둠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조의 머리는 여전히 잠에서 막 깬 것처럼 엉켜져 있었고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밤새 읽었지? 매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어. 곧 베스도 내려왔습니다. 베스는 항상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옆에 앉아 부드러운 손길로 짧은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은 아침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헤이미가 나타났습니다. 헤이미는 여전히 덜 깬 얼굴이었지만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헤이미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야. 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있는 날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마미가 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미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마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아주 가난한 가족이 있어. 네 자매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이 많지만 먹을 것이 거의 없단다. 잠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매그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침 식사를 그 가족에게 드리면 어떨까요? 조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뻐할 거야. 에이미도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날 아침 네 자매는 자신이 먹을 음식을 모두 모았습니다. 빵, 우유, 과일, 작은 음식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매우 컸습니다. 차가운 겨울거리. 네 자매는 음식을 들고 가난한 가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매우 작았고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그는 조용히 음식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네 자매의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는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가 보낸 크리스마스 중 가장 좋은 날 같아. 베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그리고 그날 오후 작은 집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네 자매는 집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베스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고 조는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매그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새로 이사온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리였습니다. 조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년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는 매그에게 말했습니다. 나 저 소년이 궁금해. 매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 너는 늘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지. 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며칠 후 작은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매그와 조는 그곳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조는 무도회에서 조금 지루해하고 있었습니다. 춤추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로리였습니다. 춤추지 않나요? 로리가 물었습니다.
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춤보다 이야기하는 게 좋아. 로리도 웃었습니다. 그럼 이야기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책 이야기, 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 그날 이후 로리는 네 자매의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도 읽고 이야기도 만들고 웃으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에는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네 자매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따뜻한 추억들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 소리에서도 어딘가 봄의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매의 작은 집에서도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종종 거울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나 멋진 파티를 상상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불평하진 않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조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으며 시간이 얼마 지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모험 이야기, 유령 이야기, 용감한 주인공들의 이야기. 조는 언젠가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베스는 집안에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꿈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 있으며 그녀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미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꽃의 풍경. 그녀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종이 위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에이미는 언젠가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조와 로리는 밖에서 눈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처럼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집안 창문에서 매그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는 정말 자애로운 아이야. 매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도 언젠가 어른이 되겠지. 집안에서 베스는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밖에서 뛰어노는 조와 로리의 웃음소리와 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 집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네 가지 서로 다른 꿈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이미는 학교에서 돌아오며 조금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 그녀는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멋진 그림독을 가지고 있었어.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게 없어. 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잖아. 하지만 그 말은 에이미를 더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미는 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조는 늘 그렇게 말해. 하지만 나는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해. 그날 밤 에이미는 조의 책상 위에 놓인 원고를 보았습니다. 조가 열심히 쓰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에이미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동적으로 조의 원고를 난로에 넣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조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원고가 어디 갔지? 잠시 후 에이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태워버렸어. 그 순간 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원고는 오랫동안 노력해서 쓴 이야기였습니다. 조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조는 에이미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네 자매는 함께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러 나갔습니다. 조는 여전히 에이미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에게 함께 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몰래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얼음 위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갑자기 얼음이 깨졌습니다. 에이미가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조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곧바로 달려가 에이미를 끌어올렸습니다. 에이미는 추위와 놀람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에이미. 에이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화해했습니다. 조는 그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화가 오래 남아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네 자매의 작은 집에는 다시 평온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앞으로도 기쁨과 슬픔이 함께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의 나무에는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작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매의 삶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우며 어머니를 돕는 것을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쁜 드레스와 멋진 파티에 대한 따뜻한 소녀다운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원고가 사라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종이 위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에게 글쓰기는 숨 쉬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로리는 거의 매일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집의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와 로리는 종종 책을 함께 읽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베스는 여전히 조용한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음악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시 일을 멈추고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에이미도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그림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안에는 각자의 꿈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스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홍열입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베스를 간호했습니다. 매그와 조 그리고 에이미도 모두 베스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안에는 예전처럼 웃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베스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모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베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는 베스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 조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다행히도 베스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랑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그는 한 청년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블록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존 블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그, 당신을 좋아합니다.
매그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작은 집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네 자매는 점점 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그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조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조는 그 신문을 들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내 글이 실렸어. 그날 집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이미는 예술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베스는 여전히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작은 집안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매그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고 조는 계속 글을 쓰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예술을 꿈꾸고 사랑하고 있었고 베스는 음악은 여전히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네 자매는 다시 한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 말입니다. 난로의 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었어. 매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였지. 베스는 부드럽게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은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네 자매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을. 조용한 밤 작은 집에는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용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